안녕하세요. 경제를 가장 쉽게 알려주는 채널 머니파더입니다. 갑자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용돈 받을 때 어떻게 받으세요? 대부분 엄마 아빠한테 직접 받거나 아니면 계좌로 받으시죠. 그럼 그 돈을 편의점 가서 과자 살 때는요, 카드를 긁거나 현금 내거나 하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돈이 오가는 과정 생각해보면 항상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 있어요. 은행, 카드회사, 정부, 항상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누구도 없이 나랑 내 친구가 직접 바로바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몇 초 만에요. 이미 그게 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 비트코인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뭔지, 어떤 마법 같은 기술로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그럼 나도 비트코인 사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솔직한 이야기까지 전부 다 쉽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비트코인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한 줄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비트코인은 인터넷 속에만 존재하는 디지털 돈이에요. 우리가 보통 쓰는 돈은요, 지갑에 넣을 수 있잖아요. 만질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달라요. 지갑에 못 넣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오직 인터넷 속 컴퓨터 안에만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게임 속 코인 있죠. 롤에서는 RP, 배틀그라운드에서는 G코인 같은 거요. 실제 동전이 아니지만 게임 안에서 스킨도 사고 아이템도 살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비슷해요. 단 게임 속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 물건을 사거나 다른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요, 아주 특별한 규칙이 있어요. 절대로 2100만 개 이상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코드 안에 딱 정해져 있는 규칙이에요. 어떤 대통령도, 어떤 회사도, 심지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조차 이 규칙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자, 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포켓몬 카드 중에 전 세계에 딱 한 장밖에 없는 희귀 카드가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이처럼 세상에 딱 2100만 개만 존재해요. 더 이상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요,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가 만들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아직까지 그 사람이 진짜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마스크를 쓴 영웅처럼요. 자,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우리 엄마가 카카오페이로 돈 보내는 것도 인터넷 속 돈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엄청 좋은 질문이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핵심이 완전히 달라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카카오페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를 떠올려 봐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살 때 카드를 긁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카드 단말기가 카드사에 연락을 합니다. 카드사는 은행에 다시 연락을 해요. 은행이 내 계좌에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OK 사인을 줘요. 그러면 그제서야 결제가 되죠. 이 과정에서 카드사, 은행이라는 중간 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엔 문제가 있어요. 중간에 은행이 해킹당하면, 카드 정보가 새나가면, 실제로 미국에서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신용카드 사기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요, 은행도 카드사도 정부도 필요 없어요. 나랑 상대방이 직접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전한 이유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을 가능하게 해주는 진짜 비밀 알아볼 시간이에요. 그 이름은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어렵죠? 근데 지금부터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집중해 주세요. 먼저 우리가 알던 방식, 은행 시스템을 이해해야 해요. 민지가 수호한테 10,000원을 보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죠? 은행 앱을 켜서 계좌 이체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 컴퓨터 안에 있는 거대한 장부에 민지가 수호에게 10,000원이라고 기록이 돼요. 그 장부는 은행 서버 딱 하나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 만약 그 은행 서버가 해킹당해서 장부가 다 지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민지가 보낸 기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끔찍하죠. 은행이 갑자기 부도가 나버리면요, 내 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블록체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아주 재미있는 방식입니다. 블록체인은 그 장부를 딱 하나의 서버에만 저장하지 않아요. 대신 전 세계 수십만 대의 컴퓨터에 동시에 똑같이 저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반에서 출석부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보통 선생님 책상에 출석부 한 권이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 반 30명이 모두 각자의 공책에 매일 똑같은 출석 내용을 적어둔다면요. 한 친구가 몰래 자기 공책의 내용을 바꿔봤자 나머지 29명의 공책엔 원래 내용이 그대로 있으니까 절대 속일 수 없겠죠. 블록체인이 딱 이 방식이에요. 민지가 수호한테 10,000원을 보내면 그 기록이 전 세계 수십만 대 컴퓨터에 동시에 저장돼요. 누군가 이걸 조작하려면 수십만 대를 동시에 모두 해킹을 해야 하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블록이랑 체인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건의 거래 내용을 하나로 묶는 게 블록이에요. 예를 들어 민지가 수호에게 10,000원, 지민이가 아이유에게 50,000원, 이런 거래들이 한 블록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블록들이 시간 순서대로 쇠사슬처럼 이어져요. 앞 블록이랑 연결고리가 있어서 중간 블록을 바꾸면 그 뒤에 모든 블록이 다 어긋나 버려요. 그래서 이 이름이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고 블록을 위로 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맨 아래 블록을 빼버리면 위에 쌓인 블록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예요. 중간 기록을 바꾸면 그 뒤 모든 기록이 다 어긋나 버려요. 아무도 몰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일 거예요. 비트코인 진짜 돈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쓰는 돈이 왜 돈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이 10,000원짜리 지폐 알고 보면 그냥 종이 조각이에요. 물감 좀 묻어있는 종이? 근데 왜 그게 10,000원의 가치를 가질까요? 정답은요, 모든 사람이 그 종이 조각을 10,000원이야 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편의점 사장님도 그렇게 믿고 은행도 그렇게 믿고 국가도 믿으니까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은 믿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은 얼마나 믿음을 얻었을까요? 비트코인이 신뢰를 얻고 있는 이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기존 돈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우리나라 돈, 원화, 미국 돈, 달러, 이런 돈들은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더 찍어낼 수 있어요. 2020년 코로나 때 미국 정부가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 앞 문방구에서 500원이던 불량식품이 어느 날 갑자기 1,000원이 됐어요. 내 용돈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든 거예요. 이게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절대로 2,100만 개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무도 마음대로 더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금이 왜 비쌀까요? 세상에 금이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캐도 지구에 있는 금의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치가 유지되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딱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금처럼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비트코인 완전 좋은 거네, 나도 사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죠? 잠시만요. 비트코인에는 조심해야 할 점도 있어요.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위험, 가격이 엄청나게 들쑥날쑥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에 수백만 원씩 오르내리기도 하고 어제 1억 원이었다가 오늘 7천만 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걸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짜릿하긴 한데 잘못하면 멀미 나서 힘들 수도 있잖아요. 비트코인 투자가 딱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는 짜릿하지만 내려갈 때는 정말 힘들어요. 두 번째 위험, 거래소가 해킹 당할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 자체는 블록체인 덕분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곳, 즉 거래소는 아직 해킹 위험이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해킹당해서 수천억 원에 사라진 거래소 사건이 있거든요. 세 번째 위험, 아직 법적 보호가 부족합니다. 편의점에서 불량품을 사면 환불 받을 수 있잖아요. 소비자 보호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아직 관련 법이 완벽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건 정말 좋아요. 하지만 빨리 부자 되고 싶어서 무작정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배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은 인터넷 속 디지털 돈이에요. 딱 2100만 개만 존재하고 아무도 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은행 없이도 전 세계 누구에게든 안전하게 돈을 보낼 수 있어요. 세 번째, 비트코인은 희귀성 때문에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지만 가격 변동성이 크고 위험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지셨나요? 처음엔 어렵게 들렸는데 알고 보면 꽤 흥미롭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